이런 와중에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름 만에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냈는데 SNS에 미국의 LA 산불 피해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 당부하는 메시지 내놨더라고요. 이 행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이거는 약 올리는 거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본인이 법적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나라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 당신이 그러한 메시지나 위로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약오르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아직 대통령이야. 나 이런 거 국민의 아픔들 이런 것들 외국의 아픔들 이렇게 공감하고 이런 메시지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나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미국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서울에 4분의 1이 탔거든요. 난리예요.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부촌들 지금 다 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수 집회에서 지금 원래 태극기하고 성종이 같이 흔드는데 그렇죠. 거기에 판말 보면은 스탑 더 스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예전에 들었던 거예요.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도는 게 트럼프가 당선만 되면은 윤석열을 구제해 줄 것이다. 이 가짜 그러니까 이게 이 뭐지 선거 조작 이런 것들을 트럼프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2020년에 진 거는 선거 조작으로 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지금 꾸고 약간의 미국의 메시지를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도 뭐 이렇게 윤석열 탄핵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쪽에 나 좀 구해줘. 약간 그런 유화적 제스처를 좀 취한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바람과 생각일 수도 있고 뭐 1%의 가능성 있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미국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낸 게 지금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내용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네. 그런 정보니까. 도는 정보에 따르면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윤석열 지지 선언. 탄핵 소추 직후 윤희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핵심 참모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장 매튜 슬랩 비밀 회동을 했다. 트럼프 최측근 정관계 인사가 다수 동석해서 부정선거와 한미일 공조를 논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윤의 최근에 자신감 있는 행보의 배경은 미국이 확실하게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함께 골프 라운딩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지금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요거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측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는 죽은 권력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이제 탄핵 이제 진행 중이었나 아니면 탄핵 직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랑 관심 없고 나는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데 윤석열 손을 잡는다고요? 윤석열은 끝난 권력입니다. 예, 잡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 저게 현타가 이제 탄핵되면은 그때 이제 현타가 올 거예요. 예. 지금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말이 꼬이네요. 네, 말이 꼬이네요. 네, 죄송해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이게 네. 참 행정권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면 뭘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책임 회피다. 나 지금 이거 결정하기 골치 아프니까 국회의 대책은 자꾸 국회에서 최상목 당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뭔가 해. 이런 압박 좀 가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끼리 좀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책임 회피의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 약간 전화 그런 돌리기 생각이 들어요. 느낌? 그렇죠. 전화 돌리기 느낌이 쓱 있고요. 주는 네. 거죠 이제. 뭐 최상목한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건 없고요. 정치력을 민주당이 좀 발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최상목은 더 이상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최상목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은 헌재 2명 임명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할 일은 다 끝났다 그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다. 예. 지금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에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2.3 이제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 이후에 38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서 우리가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으니 요 정도는 사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지지층이 결집을 했으니까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좀 이 표현은 좀 마음에 걸려요. 느닷없는 사건. 느닷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했고 우리 헌법적인 가치인 정치와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질 뻔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여러 사령관들의 증언이 맞다면 총을 쏘고 도끼로 문짝을 찍어냈으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구금 상태에서 온갖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느닷없는 사건이라고 해프닝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사건의 무게감에 비춰서는 좀 가벼운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느닷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그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요. 느자구 없다. 늦자구 없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이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느자구가 없네요. 이거 보니까. 왜 계엄을 계엄이라 말을 못하고 내란을 내란이라 말을 못하냐. 뭐 본인들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최소한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엄중한 상황으로 뭐 이를테면 문재인 상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느닷없는 이거 언급하기 싫은 거예요. 홍길동의 아버지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거를 사과라고 받아들일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본 총리 맨날 한 자기네들은 20번 이상 사과했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과라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권성동처럼 사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들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를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뭉개고 가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서 자체 뭐 계엄 특검법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가 추가가 됐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꾸 반대만 하니까 너희들 입장은 뭐야? 너희들 입장을 좀 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체안을 좀 마련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체안을 이렇게 내면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좀 질질 끌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의 발빠른 상정을 막을 수가 있지 않냐. 시간 끌기의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발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내란 특검 처리해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해하시니까 그거 의문 해소해주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시간 끌어보자 이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래 뭐를 하면은 반대를 안 할까 이 생각도 해요. 뭐 하나 또 꼬투리 잡아서 뭐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는 할 텐데 그냥 협상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지금 다 뭐 제3자하고 뭐 비토권도 없애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 인력도 좀 줄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는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면은. 근데 외환유치죄에 이제 통모를 안 했다. 저쪽과 북한이 정말로 적인지 이거를 우리나라 헌법상 그리고 저쪽하고 정말로 통모를 해야 돼. 이제 외환유치죄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 내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외환유치죄 말고 그거를 다른 데서 수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조금 정무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통과를 시켜서 빨리 굴러가게 해라. 외환유치죄 그냥 따로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폭로한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2023년 11월에 합동 부서에서 황해도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 제보에 따르면 4군단 타격 계획이 너무 규모가 엄청나서 작성한 부서도 실행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전방 4개 군단 타격 계획도 후속 계획으로 같이 수립됐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북한 도발 유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뭐 문건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문건을 좀 공개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특급 기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인데 이런 것들이 막 외부로 유출되고 밝혀지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다른 군사적인 기밀도 이렇게 민간인에게 자꾸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요. 저는 국회에서 시스템적으로 검증이 되고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방위 상임위를 열어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사법당국의 수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폭로성으로 국가기밀이 좀 새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황해도 해주면은요. 여기를 만약에 4개 군단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4개 군단. 뭐 4, 2, 5, 1 군단 북한의 군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전쟁. 예, 평양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일산문이나 뭐 이런 데 일산 하지 마세요. 저 일산 살아요. 왜 그래요? 이런 데 타격한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은 뭐 드론 날리고 뭐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제가 김종대 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합참에서 마지못해 하는 척은 했을 텐데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합참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그냥 전면 전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핵무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쏟아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지시를 한 거가 미친 짓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또 뭐 특검이나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보좌진했을 때 국방위를 해봐가지고 기밀 문서를 국방부에 가가지고 많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작전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외환을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비상겸을 하려고 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그것부터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일상적인 작전 계획을 다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타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개념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비상계엄의 논리적인 근거로 이거를 따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이게 사실이라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합참에서 받아보고 딱 기가 막히고 보고서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 단독으로 못해요. 이거는 지역에 무슨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전쟁이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허락할까요? 이거는 제가 뭐 망상에 가깝다 어쨌든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제보 내용이었고 사실은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실 원접 타격 관련된 도발 관련된 그러니까요.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내용 보고 수사가 조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